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2022년도 대한민국 구군 예언입니다. 22년 과연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일단 뭐 정권 교체는 될 것이고 될 거라고 봐요. 네. 예, 근데 점사를 보러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네. 좀 많이 좀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네. 이런 고민거리로 많이 오세요. 네. 예를 들면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서울 강남에 이제 부동산을 좀 가진 그 뭐 수천억 대는 아니더라도 한 뭐 2, 300억, 3, 400억, 4, 500억 이렇게 가진 분들이 오거든요. 네. 그런 자산가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는 분야가 선생님 현금, 소위 말해서 실탄을 갖고 조금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같이 지금 인플레가 시작된 건 아시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상가나 빌딩을 취득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인위적인 각 세계 각국의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통화량이 많이 풀렸죠. 현금 그 돈 화폐 발행고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위적인 이제 그 재정적 인위적으로다가 확대 재정을 해가지고 부도를 모면하려고 이제 팽창 정책을 써가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근데 항상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뒤따르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죠? 배부르고 잘못하면 체하죠. 네. 마찬가지로 네. 인위적으로 팽창시킨 결과 상당한 거품, 즉 버블이 형성돼 있다 이겁니다. 어떤 그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세계 경제는 부채, 다시 말해서 채무 위에 떠 있는 채무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다. 언젠가는 이게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네. 세계 경제를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네. 늦어도 2023년에는 버블이 주저앉는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버블이. 그러면 그 파장은 공황이 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나라로 국한에서 본다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뭐 아파트값 이런 거를 이상하게 폭등을 막지 않고 공시지가 상승을 통한 조세 수입의 확대를 꾀했어요. 네. 그리고 수수방관하고 부동산 폭등을 방조 내지는 조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리한 대출로다 집값 오른다고 해갖고 영끌이라고 그러대요. 뭐 영원을 뭐 한 뭐 영끌, 영끌 매수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출로 아파트 등을 매수한 가정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 그 K방역이 실패하고 모든 걸 국민한테 돌리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갖고 지금 자영업자들, 뭐 요식업이라든가 모든 이런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영업시간 제한에다가 많은 그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몰락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빚을 내서 이자 갚고 빚 내서 이자 갚고 하루하루 버티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도 지금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터질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실물 경제의 이러한 위축으로 상가들이 공실률이 높아요. 임대문의가 강남에도 많고 내가 살고 있는 용인에도 많고 인근 수원에도 많고 동탄을 넘어가 봐도 많아요. 이게 임대되지 않고 공실이 계속 지속되고 하면 그 은행빚 내가지고 건물 매입하고 이런 거 건물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그렇죠. 은행이자 갚기도 이제 힘들고 하다 보면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매 시장에 경매 물건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가계 부채의 폭증과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인한 연체 시한폭탄이 터지면 그 부실은 또 어디로 옮겨갈까요? 은행권으로 가겠죠. 은행권의 부실화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결국 이런 경제적 공황과 대혼란기에 살아남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탄, 현금의 비율을 높여놓고
그 PD님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97년 IMF 체제 외환위기 때 누가 돈 벌었는 줄 아십니까? 국민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네. 자제분들 여러 두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돈 여유 있고 했던 집들은 싼 가격에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사서 큰아들도 주고 큰딸도 주고 작은 딸도 시집 갈 때 하나 선물해주고 이렇게 흘러왔단 말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이거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분명한 건 이 버블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어떤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부동산 세율이라든가 모든 걸 손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서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네. 한 60 한 중반 되시는 엘리트 멋쟁이 손님이 오셨어요. 석 달 돼가네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고민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더니 강남에서 이제 거주하시고 이제 좀 집안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노인네가 그래도 S클래스 몰고 신형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고 아 역시 돈은 있는 집이구나 하고 이제 웃었는데 강남에 여러 채 건물을 갖고 있는 톱스타들이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빌딩이 3채가 있으면 한 채나 두 채를 팔아서 현금화 시키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연애 활동으로 바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관리해주는 자산 관리자가 항상 있어요, 곁에. 다 어떤 조언을 듣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